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감각통합치료, 감통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위에는 감각에 지나치게 예민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옷인데도 옷이 너무 까칠까칠하다고 하거나 가렵다고 해서 그런 옷을 입지 않으려는 아이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명인데도 조명이 너무 밝다고 두 손으로 눈을 가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진공청소기 소리 등이 너무 크다고 울면서 두 손으로 귀를 막는 아이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터치도 불쾌하다고 느끼고 우는 아이도 있고 음식에 대해서 구역 반사를 느끼면서 삼키지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또는 사회적인 신호를 포착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불쾌하다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그러한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친구를 불쾌하게 만드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맞지 않게 손이나 옷 등을 계속 빠는 아이, 감각 추구를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점프, 높이 끼기, 뱅글뱅글 돌기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한자리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아도 어지러워하지 않으면서 계속 도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반짝반짝한 전자제품이나 간판 등의 반짝반짝한 것과 같은 이러한 시각적인 자극을 좋아하고 계속적으로 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감각에는 촉각, 후각, 청각, 미각, 시각이 있고 속도와 평형에 대한 감각, 그리고 신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고유 감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극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은 과대하게 반응하는 아이도 있고 과소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어느 하나의 감각에 집착하는 감각 추구를 보이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감각통합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에어스 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나진 에어스 박사입니다. 미국의 작업치료사이고 교육심리학자입니다. 감각통합이론 센소리 인티그레이션 티어리의 창시자입니다. 타 에어스는 자폐아동, 학습장애, 지적장애 등의 아동에서 통증에 지나치게 둔한 아동 또는 촉각에 지나치게 예민한 아동 또는 운동이 어둔한 아동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감각통합 장애 및 감각통합 치료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감각통합은 1970년대에 작업치료사인 닥터 에어스에 의해서 처음 기술된 개념입니다. 이것은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감각을 처리하는 신체의 방식을 나타냅니다. 닥터 에어스는 감각 시스템도 언어나 운동 등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달하고 그 과정에서 역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조직된 감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잘 발달된 감각 시스템은 여러 형태의 감각의 입력을 통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닥터 에어스는 감각 뉴런이 신호를 전달하거나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때 감각 통합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이것은 다시 발달, 학습, 그리고 감정 조절 등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닥터 에어스는 감각 통합, 센소리 인티그레이션은 개인이 감각을 어떻게 조직하느냐로 정의했습니다. 사람이 생산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고 배우고 행동하려면 뇌가 여러 가지 감각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감각 처리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학습, 사회 정서적 발달, 운동 수행과 주의력과 각성과 같은 신경 생리학적인 과정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닥터 에어스는 이러한 감각 통합의 이상을 보이는 것을 감각 통합 장애라고 했고 최근에는 감각 처리 장애 센소리 프로세싱 디스오더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닥터 에어스는 1979년에 감각통합과 아이라는 본인의 책을 통해서 감각통합의 개념을 소개하였습니다. 닥터 에어스는 감각의 통합이 중요하고 이러한 감각의 통합은 운동, 사회성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감각 통합 과정에 이상이 생긴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를 기초로 한 감각 통합 치료법을 소개했습니다.
감각 통합의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특정 감각에 대해서 과대 반응을 보이는 경우, 과소 보이는 경우, 그리고 감각 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특정한 감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을 인식하지 못하고 촉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감각 통합계에서는 자세 이상이나 실조증도 감각 통합 이상의 하나로 간주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감각통합장애 (Sensory Processing Disorder에 대한 정확한 진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Sensory Processing Disorder를 하나의 질병으로 진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감각통합의 이상이 있을 때 이것이 특정 질환의 하나의 증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계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이 계속 반짝반짝하는 간판 등에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을 감각통합 학계에서는 감각통합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의학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보이는 하나의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각통합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감각통합장애, 감각처리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각통합 이상의 증상과 각각의 증상에 따른 감각통합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